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혹시 얼굴에 있는 갈색 점, 검은 점, 튀어나온 점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자,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다 점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자, 하지만 바로 이 생각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점을 빼도 효과를 못 보거나 피부가 오히려 상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점, 기미, 잡티 시술로 더 이상 호구 잡히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지 그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점을 빼도 자꾸 재발하죠? 그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점을 뺀다고 할 때 점세포를 100% 제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100% 제거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점세포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뭐냐면 백반증 환자예요. 백반증 환자. 그건 뭐 자가 면역 질환이어서 이 멜라닌을 만드는 형성 세포 자체가 파괴가 됐기 때문에 진짜로 조직 검사해 보면 멜라닌이 없거든요. 이게 허옇게 병적인 상태인 거죠. 이 점 제거란 결국 뭐냐면 단위 면적당 점세포 수를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점세포가 이 단위 면적에서 한 100개가 모여야지 점으로 보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레이저로 이걸 10개까지 막 줄였어요. 처음에 한 10,000개가 있었는데 얘를 막 줄여가지고 10개까지 줄였어요. 그러면 100개가 커트라인이니까 점이 100개 이하로 줄었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근데 만약에 90개만 줄여서 10개만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한 90개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약간의 자외선과 같은 자극만 받아도 남아있던 점세포들이 다시 100개가 넘으면서 눈에 보이는 커트라인을 넘게 되니까 점이 재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게 바로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점 제거의 목표는요, 단순히 색소를 지우는 개념이 아니라 점세포의 밀도를 줄여서 못 올라올 만큼 확실하게 줄이는 것이고, 또한 차후에 시술 이후에 점세포의 밀도가 다시 올라오지 않게끔 교육시켜주는 것도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지 쓸데없는 시술에 계속 그냥 다시 점 깎아내고 이러한 돈 쓰는 일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점의 정체를 파악하는 첫 번째 단서인데 바로 뭐냐? 점의 위치입니다. 내 얼굴의 색소가 뭔지 알려면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깊이입니다. 저는 이 색소의 위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항상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내 피부가 연못이고 색소가 물고기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표피형 색소, 즉 얕은 점은 물고기가 수면 표면에 가까이 떠다니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되죠? 모양과 경계가 아주 또렷하게 보이죠. 자, 마찬가지로 색소가 피부 표면에 있는 경우들, 대표적으로 뭐 주근깨, 뭐 검버섯, 뭐 일반적인 잡티는 비교적 경계가 명확하고 갈색빛을 띱니다. 자, 근데 점세포가 깊이 있어요. 이걸 진피형, 깊은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연못에 물고기가 깊이 있다면 어떻게 보이죠? 위에서 바라보면 형태가 흐릿하고 테두리가 좀 흐릿하고 이게 물고기인지 뭔지 헷갈릴 겁니다. 이처럼 색소가 피부 깊은 곳, 즉 진피층에 위치하는 경우, 뭐 예를 들자면 에브놈이라고 부르는 후천성 오타양 모반도 깊은형 타입인 경우에는 경계가 좀 흐릿하게 되고 빛의 산란 효과라고 그래서 틴다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색깔이 그냥 단순히 갈색이 아니라 약간 애쉬 색깔, 잿빛이나 약간 이런 색깔이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주제, 점인 척 하는데 가짜 점들이 있어요. 이 정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점이 아니라 다른 거니까 그거에 맞게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만 오늘은 좀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후천성 양측성 오타양 모반이라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오타랑 비슷한 모양의 반점이 후천성으로 양측에 생긴다라는 건데 20대 이후에 양측 광대에 생기는 대표적인 기미 짝퉁입니다. 자, 이 기미인 줄 알고 이게 만약에 기미 치료를 받잖아요. 기미 레이저의 에너지 수치로 계속 받게 되면 효과가 절대 없어요. 한 50번 하더라도 안 빠집니다. 반대로 이 에브놈, 아까 말한 후천성 양측성 오타양 모반을 치료하듯이 만약에 기미를 때리잖아요. 그럼 기미가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너무 출력이 높아서. 그래서 이거는 진단이 생명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기미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에브놈과 달리 기미는 약간 간장 국물인 것처럼 널대대하게 퍼져 있는 경우가 특징이고요. 그리고 양측성을 띄어요. 언제 나는 기미가 왼쪽만 있던데
그거는 우측면은 아직 수면 아래에 숨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약간의 자극을 받으면 얘네들이 확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칭형을 띠게 되고요. 또 유전성이 되게 강하고 치료가 매우 까다롭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평평사막입니다. 이거 바이러스거든요. 즉 번집니다. 자, 목에 쥐젖 생겼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 중에 사실 80% 정도가 뭔지 아세요? 평평사막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평평사막이가 가장 적은 날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얘는 번지거든요. 왜 번지냐면 수건을 쓰면서 목을 닦고 얼굴을 닦으면서 얼굴로도 번지고요. 뭐 두피에 있는 평평사막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얼굴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또 가족 구성원들끼리 수건을 공유해서 쓰면서 목에 평평사막이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족분들이 다 평평사막이가 옮아서 오세요. 그러니까 발견 즉시에 치료하는 게 돈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피지샘 증식증인데 자, 30대 후반부터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되게 신기해요. 자세히 보면 가운데가 좀 배꼽처럼 오목하게 들어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중년의 여드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피부결 문제로 그냥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엉뚱하게 야 무슨 명품 땡땡땡땡 주사 맞으면 막 좋아진대. 천만의 말씀. 뭘 파괴해야 된다? 그 안에 있는 피지샘 증식증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섯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관종, 비립종인데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관종과 비립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둘 다 눈가에 잘 생기거든요. 근데 비립종, 이 미립종은요 얕은 곳에 있는 각질 주머니예요. 즉 각질이 변형이 돼서 생긴 겁니다. 각질층이 좀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표면에 국만 살짝 내면 얘네를 쏙 빠져요. 진주알처럼. 반면에 한관종은 땀샘에서 기원한 거기 때문에 얘들 땀샘 깊은 곳에서 증식한 종양이기 때문에 이게 어설프게 겉만 제거하면 이게 100% 재발합니다. 그리고 땀샘에서 기원했다고 하니까 땀이 많이 분비되는 계절에는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여섯 번째는요. 주근깨를 흑자나 검버섯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뭐만 생기면 다 주근깨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근깨는 보통 어릴 때 생겨요. 근데 막 40대 이후에 완전히 골프 치고 주근깨 생겼어요. 그건 뭐다? 주근깨가 아니라 그냥 햇빛으로 인한 흑자나 뭐 검버섯, 잡티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흑자를 먼저 볼게요. 흑자가 생각보다 이제 40대가 넘게 되면 되게 흔한데 햇빛을 많이 받는 부위에 생기는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갈색 반점입니다. 이거 무조건 검버섯이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흑자가 사실은 요즘 현대인분들은 훨씬 흔하죠. 커다랗고 경계가 명확하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발성 흑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눈으로 볼 때는 막 이렇게 잡티처럼 보여요. 막 일직선에만. 근데 이게 잡티 빼듯이 레이저로 막 깎아서 빼잖아요. 뭐 아니면 딱지를 확 생기는 방법을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짙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함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진단이 중요해요. 또한 이 검버섯, 우리가 지루각화증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뭐만 생기면 다 그냥 검버섯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사실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표면이 살짝 윤기가 되어 있는 형태를 떼요. 그리고 이게 햇빛 노출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얼굴에 흔하게 나타나게 되고 또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한 40, 50대 이상에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선블록 거의 안 바르고 그냥 논일 반일 하시면서 햇빛을 직격타로 받았기 때문에 얼굴에 검버섯이 좀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선크림 잘 바르고 햇빛을 아주 직격으로 받지는 않기 때문에 검버섯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어디 생긴다? 햇빛 노출 부위에 높은 연령대에서 주로 관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과적인 점 제거의 핵심은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질환 종류가 이렇게나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피코토닝 3000샷, 잡티 제거 5회 패키지 이런 식의 공장형 시술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진단 없이 강한 레이저가 들어가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지거나 흉터가 생기는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주로 거의 그런 분들이 오세요. 다른 데서 실패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레이저를 그냥 많이 쏴주는 게 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피부과에서 돈을 아끼고 효과를 보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뒤에서 말한 것처럼 내 얼굴의 색소가 진짜 뭔지 이게 점이 맞는지 다른 게 아닌지 정확하게 진단을 먼저 받고 그에 맞는 최적의 레이저로 필요한 만큼만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돈 버려가면서 그냥 무조건 피부 망치지 마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심 그리고 닥터 심플리 채널의 주인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